포모에서 자주 언급되는 팔란티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도 측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 대해 슈왁 네트워크 호스트 말리 케이드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팔란티어 때문에 흥분했네요. 올해 S&P 500 지수에서 4에서 5위를 다투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 133% 상승 중이고요. 네, 맞아요. 실적이 좋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올렸대요. 팔란티어는 180달러 미만으로 거래 중입니다. 이전 목표 주가는 180달러였으나 매수 등급은 유지됐습니다. 분석가들이 수석 설계자인 악샤이 크리슈나스와미와 시간을 보낸 후 나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로 팔란티어 애플리케이션의 강력한 성장을 꼽았고 AI 선행 대치 엔지니어들이 회사 성장의 가속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수요 증가와 가장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엔지니어들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개선되는 영국 사업 전망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방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팔란티어의 첫 미국 외 10억 달러 규모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팔란티어가 이전에 유럽 시장의 AI 도입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럽 내 일부 사업 운영을 철수하고 유럽 내 입지를 축소한 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유럽 내 입지를 다시 강화하고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4월 나토가 표적 인식과 전장 상황 인지를 위한 정보 증강을 위해 이 시스템을 채택했었죠. 나토와 함께 전투원을 위한 역량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메이븐 기술을 글로벌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으로 점점 더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전쟁 기술의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현 행정부의 총화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규제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AI 열기가 팔란티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제니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AI는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다만 팔란티어의 상업 매출은 아직 본격적인 성장이 더딥니다. 연방 정부의 지출에 더 치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성장을 위해 AI 이니셔티브를 검토 중이라 언급했죠. 팔란티어는 고객들이 자율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돕고 있으며 분석가는 이를 잠재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효율성을 위해 자체 운영체제 개발보다 팔란티어의 것을 사는데 더 매력을 느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큰 상승 여력을 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 회사예요. 이 회사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 테슬라의 성장이 떠올라요. 역동적이고 어쩌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리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듯한 신기술까지 갖췄다는 점에서요. 분석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이 주식에 대해 전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55%는 중립적인 보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고폭가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10에서 15%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31%는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들인데 이 회사는 뭘 해도 괜찮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솔직히 댄슨 분석하는 동안 좋은 주식들을 많이 골라냈는데 팔란티어도 그런 의견을 가질 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반하여 벤팅을 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찾아올 것입니다. 테슬라처럼 필수 보유 주식이 된 겁니다. 팔란티어는 아직이지만 거의 다 왔고 어느 시점부터 밸류에이션은 중요치 않아요. 댄 아이브스 얘기를 하니 아까 트레이딩 360에 찰스 문이 출연했죠. 댄 아이브스가 다른 회사 보고서에서 댄 아이브스 말을 시장이 듣는다고 했죠. 이는 사실이고 그는 팔란티어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와 비교해 볼 때 언제쯤 필수 보유 주식이 되는 티핑 포인트가 올까요? 언제쯤 이 주식에 대한 의견이 더 일치하게 될까요?
이 회사는 최근 첫 분기 매출로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을 뒷받침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기업인 것이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처럼 무엇이 주요 동력이 될까요? 이것도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기업들이 기존 계획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굴복해서 플랫폼을 구독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 충전 표준을 채택해서 표준이 되지 않았나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펠런티어가 개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이들 간의 비교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테슬라가 그랬듯 머신러닝과 AI 소프트웨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스페이스X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업계에서는 이 종목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점을 늘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23,000%나 치솟았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죠. 모멘텀이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 관망하라고 주장했던 회의론자들은 명백히 잘못된 예측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아주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어요. 단기 5년 차트를 보면 정말 눈부신 상승을 보였죠. 올해 들어 137%, 연간으로는 373%나 상승했습니다. 제 말은 이곳에서 강세론을 펼치지 않는 사람에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길을 막을 만한 어떠한 주장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순풍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테슬라와의 비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AI 노출과 이미 일관성 있게 확보된 계약들 때문에 엔비디아와 연결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제품 납품보다는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데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정부 계약까지요. 현재 모든 환경이 팔란티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